자, 크롬 브라우저 여셔서 크롬 브라우저 북마크 앱 인벤터 북마크 올려주신 앱 인벤터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 하셨던 계산기 앱이 0719_2입니다. 0719_2로 보여지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혹시 다른 작업을 하셨었다면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내 프로젝트에서 P0729_2로 P0729_19 열어주시겠습니다. P0719_2로 열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열어주셨을 때 계산기 지난 시간에 저희 여기까지는 마무리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중에 잠깐 설명드린 게 이제 디자인에서 여기 뭐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여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 연상 기호로 넣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우리 퍼센트도 하나 더 만들어 넣으시고, 그리고 마무리 초기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나 찾아 주실 거예요. 버튼 가져다가 그대로 나누기 옆에 드래그, 겹쳐서 올려주실게요. 버튼 하나를. 자, 그리고 이름 바꾸기 클릭 하셔서 퍼센트로 바꾸실게요. 퍼센트로 바꿔주세요. 이름은 퍼센트로 바꿔주시고 확인. 자, 이제 속성입니다. 버튼 속성. 속성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그 버튼들은 높이 60픽셀의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속성으로 오셔서 속성에 높이 60픽셀로 확인. 높이 60픽셀로 확인. 높이는 60픽셀이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해 주세요. 자, 높이는 60픽셀로,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실게요. 확인. 하나만 지금 추가하신 다음에 아래쪽 텍스트 지워주시고, 퍼센트로 적으실게요. 퍼센트로 추가해 놓으실게요. 퍼센트로.
텍스트는 %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귿 누르시고 한자키 눌러서 연산자들 불러다 그 각각의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요거는 지나가고요. 이제 위쪽에 블럭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블럭으로 이동하실게요. 자, 블럭 이동하셨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만들어 주셨죠. 그럼 우리 지금 추가하신 게 %예요. 그렇죠? 그럼 %도 동일하게 일단 이게 제일 마지막 블럭 나누기 블럭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실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제하셔서 아래쪽에 배치하신 다음에 복제하셔서 나누기 항목을 %로 바꾸실게요. 나누기 항목을 클릭하셔서 %로 바꾸실게요. 지금 추가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여주세요. 버튼 %. 그러면 전역 변수 숫자를 그대로 두실 거고 결과값에 요 수학 블럭 분리하실게요. 아래쪽으로 분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져오기 전역 변수 숫자 1과 숫자 2도 이렇게 분리하셔서 지금 요거는 그대로 여기 잠깐 대기하실게요. 여기 아래쪽에 그대로 분리한 상태로 대기해 주세요.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학 블럭으로 가실게요. 수학 블럭에서 곱하기 찾아주세요. 곱하기. 우리가 %라는 건 뭐 20%, 뭐 30%, 뭐 이렇게 저희가 % 계산을 하는 건 숫자 1에다가 숫자 1을 곱하는데 그 숫자 2는 100으로 나누어서 곱했을 때 %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요 곱하기를 가져오셨을 때 숫자 2를 하나 먼저 조립해 주시고 앞쪽에. 그럼 첫 번째 숫자에 뭐 20%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20%라는 건 그 숫자를 100으로 나눈 걸 말하겠죠. 100으로 나눈 거. 그러면 그 아래쪽에 지금 분리해 놓은 나누기를 가져오기 숫자 2를 분자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는 100으로 나눈 값이 %가 되는 거죠. 20%라는 건. 자, 그러면 위쪽에 다시 수학 블럭에서 수학 0 블럭 가져오셔서 조립하신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죠. 두 번째 곱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필요한 버튼 그 블럭들 계산기에서 필요한 연산할 그 블럭들은 만들어주시고 다시 계산 여기 결과값에 조립 하셔서 숫자 1에다가 100으로 나눈 숫자 2를 곱했을 때 %가 만들어지도록 완성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크린 1을 클릭. 자, 스크린을 클릭해서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실게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시고,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숫자판의 숫자들이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하기, 숫자 1로 클릭해 주세요. 숫자 1. 숫자 1에 클릭하셔서 지정하기 숫자 1에 배경색 값이 제일 먼저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죠? 지정하기 숫자 1의 배경색 값.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가져오실게요. 조립수로. 그리고 이 배경색은 클릭해서 텍스트로 변경해 주세요. 텍스트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숫자가 보여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숫자 1의 텍스트 값 뭘로 만들어 주실 거냐면 텍스트 블럭에서 텍스트 블럭 클릭.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위쪽에 빈 텍스트 가져오셔서 조립. 그대로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럼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지정하기 숫자 1의 그 텍스트는 보여지지 않겠죠? 빈 텍스트 형태로. 그럼 숫자 2도, 결과값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그대로 지정하기 블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실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 자, 그러면 복제하기 누르셨을 때 숫자 1의 텍스트, 숫자 1을 클릭해서 숫자 2로 그대로 조립해 주세요. 아래쪽에 끼워주세요.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 복제하셔서 숫자 2는 다시 결과값으로 조립하셔서 수정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각각 숫자 1, 숫자 2 결과값이 빈 텍스트 형태로 보여지도록.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구현을 했을 때 제대로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결을 먼저 하실 거니까요. 위쪽에 연결해서 제가 AI 컴패니언 QR코드 열었고요. 나중에 본인 거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제가 MIT 앱으로 스캔 QR코드를 터치해서 QR코드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퍼센트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이제 숫자를 그래서 500에 20%를 눌러볼게요. 퍼센트. 자, 계산 제대로 되는 거 확인되세요. 그쵸? 자, 이제 뒤로 가기 눌러볼게요. 뒤로 가기 터치했을 때 다시 계산기 숫자 패널 안에, 숫자판 안에 텍스트가 다시 보여지지 않게 숨겨진 거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고 뭐 연산자를 눌렀을 때 계산값, 결과값 확인되시고 키패드 내리시고 다시 뒤로 눌렀을 때는 초기화 형태로 보여지세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대로 닫아 주시고 우리 위쪽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해주세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해주세요.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 클릭. 자, 프로젝트 명은 오늘 날짜 적으실게요. P0721. 프로젝트 명은 P0721.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일단은 P0721로 하나 열어주셨으면 저희 픽사베이에서 사용하실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실 건데요. 자, 위에 새 탭 추가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창 위에 새 탭 추가 클릭해주세요. 더하기 새 탭 추가 클릭해주세요. 검색 상자에 픽사베이로 검색해주세요. 픽사베이로 검색해주세요. 자, 픽사베이 사이트로 클릭. 픽사베이 사이트로 클릭. 픽사베이 사이트 열어주셨을 때 이제 검색 이미지를 카메라로 검색해 보실게요. 검색 이미지는 카메라. 검색 이미지 카메라로 검색해 주세요. 자, 그리고 검색된 이 카메라 이미지는 위쪽에 카메라 이미지 오른쪽 보실게요. 오른쪽 이미지 펼치셔서 벡터 그래픽으로 가져오실게요. 벡터 그래픽으로 클릭. 자, 카메라 벡터 그래픽으로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실 건데요. 저희 사용하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이미지 연결해 놓으실 카메라 이미지 여기서 찾아주실 건데 이런 카메라 모양 원하시는 대로 하나 선택하셔도 되세요. 저는 여기 아래 회색 카메라, 위에 파란색도 괜찮고요. 카메라 클릭하실게요. 자, 클릭하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 가장 작은 사이즈로 받으실게요. 지금 열어주신 카메라 이미지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클릭. 다운로드 클릭. 바탕화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엑셀 기초, 죄송합니다. 앱 인벤터 더블 클릭해 주세요. 앱 인벤터 더블 클릭. 자, 앱 인벤터 열어주시고 앱 인벤터에 카메라, 지금 이름이 좀 길지만 그냥 카메라로 저장하실게요. 뒤에 이미지 파일명 그냥 지워주시고 간단하게 카메라로 저장해주세요. 아래쪽에
예, 다운받으신 파일은 X 눌러서 닫으시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X 누르셔서 닫아주세요. 창 정리해 주시고 이 탭도 닫으실게요. 픽사베이 탭도 닫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부터 만들어 보실게요. 자, 먼저 스크린 1에 제목 이번 시간 만드시는 앱 이름 제목 적으실게요. 스크린 1 속성으로 오시겠습니다. 속성에서 속성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보시면 제목이라고 스크린 1 제목 보여지세요. 그렇죠? 제목 지우시고 카메라 앱으로 수정해 주세요. 지우시고 이거는 저희 그 화면에서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수업하는 주제 카메라 앱으로 수정해 주세요. 제목은 카메라 앱으로 수정해 주세요. 속성에서 그리고 버튼을 조금 아래쪽으로 촬영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아래쪽에 배치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 위쪽으로 조금만 올리시면 저는 확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스크롤 가능 여부 체크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체크 스크롤 가능 여부 클릭하셔서 체크 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오세요. 자, 그리고 이미지, 네 번째 요소, 이미지 찾아주세요. 네 번째의 이미지. 자, 이미지, 뷰어로 드래그. 뷰어로 드래그. 자, 그럼 이제 이 이미지라는 부품,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틀이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속성에 오셔서 속성 이미지에 카메라 방금 받으신 사진 연결하실 거예요. 사진. 이미지에 사진. 속성에 사진. 사진 없음 클릭. 없음 클릭. 파일 올리기. 사진에 파일 올리기. 자, 파일 올리기 클릭하셔서 파일 선택창에 보여주시면 파일 선택 클릭. 파일 선택 클릭.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 우리 앱 인벤터 폴더 열어주세요. 앱 인벤터 더블 클릭. 바탕화면에 앱 인벤터 폴더 열어주시고 방금 전에 받으신 카메라 그래픽 벡터 그래픽 카메라 연결하실게요. 찾으셔서 열기. 열기 클릭. 확인 눌러주시겠습니다.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지금 카메라 이미지 이제 연결해 주셨으면 요 너비만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 눌러주세요. 너비만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을 클릭.
자, 이제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레이아웃 찾아주세요. 레이아웃 찾아주세요. 레이아웃 클릭하셔서 수평 배치 찾아주세요. 레이아웃의 수평 배치. 자, 일단 찾아만 놓으시고 지금 스크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뷰어에서 스크롤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래서 수평 배치 아래쪽에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이제 이 수평 배치를 가져오시는데 여기 파란 줄 확인하실게요. 수평 배치 드래그 하실 때 파란 줄이 이미지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드래그. 그래서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아래쪽으로 드래그 놓으실게요. 그럼 아래쪽에 여기 수평 배치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평 배치엔 여기다 버튼을 올려 놓으실 거예요. 촬영 버튼, 그 카메라 앱에 보통 보면 그 촬영 버튼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한쪽은 갤러리, 한쪽은 회전, 그쵸? 회전하는 버튼 보통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찾아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그래서 그 수평 배치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스크롤 뷰어에서 스크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버튼. 그대로 가져다가 파란색 줄 확인하실게요. 파란 줄. 이 버튼의 위치. 드래그해서 놓으실게요. 그러면 버튼 하나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름 바꾸실게요. 이름 지금 바꾸실게요. 버튼 1, 지금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클릭. 클릭하셔서 회전으로 바꿔주실게요. 회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컴포넌트에서 이름 바꾸기, 컴포넌트 이름 바꾸기, 버튼 1은 회전으로. 확인 클릭해주세요. 확인 클릭. 자, 이제 속성으로 오실 거예요. 속성. 버튼 1 회전 변경 대신 속성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실게요. 자, 일단 배경색을 클릭하셔서 배경색을 클릭하셔서 뭐 어두운 회색 또는 회색도 괜찮으세요. 어두운 회색으로 클릭. 배경색은 어두운 회색. 자, 그 높이와 너비부터 차례로 바꾸실게요.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높이와 너비 클릭하셔서 각각 80픽셀로 바꿔주세요. 각각 높이와 너비는 80픽셀로 수정하셔서 확인, 입력하시고 확인. 높이와 너비 80픽셀입니다. 80픽셀로 수정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오시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저희 모양이 사실 여기 모양 클릭하시면 그 둥근 모서리로 변경을 이게 지금 요즘 다시 만들 때는 지금 안 돼요. 지금 둥근 모서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건 기본값으로 두실게요. 기본값으로 두시고 높이와 너비만 80픽셀 바꾸신 다음에 기본값 사각형으로 지금은 두실 거고요. 텍스트만 지우실 거예요. 텍스트 지우시고 회전. 텍스트 지우시고 회전. 모양은 그대로 두시고 텍스트 지우시고 회전. 자, 아래쪽에 텍스트 색상을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그래서 각각 텍스트는 회전, 색상은 흰색. 자, 이제 두 번째 버튼 가져오실게요. 두 번째 버튼. 뷰어 스크롤은 이렇게 내려놓으실게요. 자, 두 번째 버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이 수평 배치 위에 회전 버튼 올려놓으셨잖아요. 겹치듯이 올리셔서 어디에도 파란 선이 보여지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도 파란 선이 보여지지 않게 회전 버튼과 반 이상 겹쳐주시면 되세요. 놓으시면 두 번째 버튼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름 바꾸기로 클릭해 주세요. 이름 바꾸기로 클릭해 주세요. 컴포넌트에서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촬영 버튼이니까요. 촬영이라고 적으실게요. 두 번째 버튼은 촬영. 두 번째 버튼 이름은 촬영. 확인을 클릭. 자, 이제 옆으로 오셔서 속성입니다. 속성에서 동일하게 버튼 1처럼 동일하게 반복해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배경색 클릭, 배경색 클릭하셔서 어두운 회색. 어두운 회색. 자, 그리고 아래쪽에 높이와 너비. 높이 클릭하시고 80픽셀로 확인. 80픽셀로 확인. 높이도 80픽셀 입력하시고 확인. 너비도 80 입력하시고 확인. 너비도 클릭하셔서 80픽셀로 확인. 그래서 높이와 너비를 각각 변경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양입니다. 모양. 아래쪽에 모양. 앞서서 회전은 그대로 두셨잖아요. 사각형으로. 모양. 기본값을 클릭하셔서 타원으로. 그래서 80픽셀짜리 정원으로 보여지게 하실게요. 모양은 타원으로. 모양은 타원으로 바꾸셨으면 텍스트 지워주시고 촬영이라고 적으실 거고요. 색상도 흰색으로 해서 모양은 타원으로 텍스트 아래쪽에서 찾아주세요. 촬영. 그리고 색상 흰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속성의 모양은 타원, 텍스트는 촬영, 색상은 흰색.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이 그 수평 배치 안에 오른쪽에 배치하실 거. 우리가 촬영하면 바로 연결된 썸네일 그 갤러리로 통하는 버튼을 하나 만드실 건데, 이때는 갤러리는 버튼으로 보이겐 버튼이지만, 그냥 버튼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미디어 팔레트 열어보실게요. 레이아웃 아래쪽에 미디어 팔레트 펼쳐보실게요. 미디어. 그럼 미디어 팔레트에서 이미지 선택 버튼이 따로 보여지세요. 이미지 선택 버튼. 자, 그럼 이미지 선택 버튼을 가져오셔야죠. 촬영 옆으로 스크롤 올라가 있으시면 내리시고 뷰어 이미지 선택 버튼 찾으셔서 촬영에 겹치시는데 위아래 왼쪽 파란 선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겹쳐주세요. 파란 선이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도록 겹쳐주세요. 그리고 놓으실게요. 드래그 하셔서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의 이미지 선택 버튼 이름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이름은 갤러리로 수정하실게요. 갤러리로 수정해 주세요. 이름은 갤러리로 수정하시고 확인. 자, 그럼 컴포넌트에서 그 버튼의 이름은 갤러리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에 갤러리 보여지실 거고요. 이 갤러리 배경색 클릭하셔서 어두운 회색으로 역시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어두운 회색. 자, 어두운 회색으로 배경색 지정해 주시고 배경색 어두운 회색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리셔서 높이와 조금 아래쪽에 높이와 너비 높이 클릭하셔서 80픽셀로 확인 클릭. 80픽셀로 확인. 너비 클릭하시고 80픽셀로 확인. 높이와 너비 동일하게 80픽셀로 확인.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텍스트 아래쪽에 이미지 선택 버튼 이래 텍스트 찾아주시고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우리 갤러리라고 적으실게요. 갤러리라고 적어주세요. 텍스트는 갤러리로. 그리고 색상도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텍스트는 갤러리의 흰색으로.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 놓으실 거고요. 이제 가운데 지금 수평 배치 보시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스크린 1을 클릭해 주세요. 스크린 1을 클릭. 스크린을 클릭하셨을 때 속성입니다. 속성에서 수평 정렬 클릭 하셔서 가운데로 맞추실게요. 가운데로 클릭.
자, 이제 다시 팔레트 그룹으로 가실 거예요. 가셔서 사진 찍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컴포넌트 가져오실 거예요. 카메라 요소. 자, 미디어 팔레트, 열려진 미디어 팔레트에서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 그대로 뷰어로 가져오실게요. 뷰어로 드래그. 미디어 팔레트에 카메라를 뷰어로 드래그. 자, 그러면 뷰어에서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보여지시고요. 컴포넌트에서도 추가된 카메라 확인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간격을 이미지와 버튼 사이에 좀 주실 건데요. 그래서 레이블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릭하셔서 레이블 찾아주세요. 레이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자, 그럼 이제 이 레이블을 어디로 가져오실 거냐면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와 버튼 사이, 수평 배치 사이에 이렇게 파란 선이 보여지면 놓으실게요. 레이블은 카메라 이미지와 아래쪽 수평 배치 그 버튼들 사이에 보여지도록 올려놓으실게요. 그럼 레이블이 지금 이미지와 버튼 사이에 보여지셔야 돼요. 컴포넌트에서도 이미지와 수평 배치 사이에 레이블이 이렇게 배치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레이블은요, 이 레이블은 높이 클릭하실게요. 레이블 1, 속성으로 오셔요. 속성으로 오셔서 높이 클릭하셔서 픽셀 80 픽셀로 높이만 조정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높이는 80 픽셀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의 높이는, 가져온 레이블의 높이는 80 픽셀로 수정하시고, 아래쪽에 그 레이블 1, 그 텍스트는 지워 주실게요.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블 1의 텍스트는 지워 주세요. 자, 지우시고 바깥쪽 클릭. 자, 그럼 이제 이 뷰어에 회전과 촬영, 갤러리 사이사이 너비 레이블로 주실 거예요. 자, 다시 이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시는데 회전과 촬영 사이에 이렇게 파란 선이 보이도록 가져오셔서 놓으실게요. 이 레이블 하나 추가하시는데 회전과 촬영 버튼 사이에 파란 선 확인하시고 놓으실게요. 자, 그럼 레이블 2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 더 여기다 추가하실 거예요. 하나 더. 레이블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이번에는 촬영과 갤러리 사이에 파란 줄이 보이면 놓으실게요. 촬영과 갤러리 사이에 파란 줄이 보이도록 드래그 하셔서 놓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레이블 3 마지막 가져온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으시다면 오른쪽 속성에서 레이블 3 속성에서 너비 클릭 하셔서 일단 기본 20픽셀로만 주실게요. 너비만 20픽셀로 추가한 레이블 너비 20픽셀. 그리고 텍스트 지워주시면 돼요. 자, 20픽셀 입력하시고 확인.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레이블 3의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자, 이제 추가하신 회전과 촬영 사이에 레이블 2 컴포넌트에서 회전과 촬영 사이에 레이블 2 찾아주세요. 레이블 2 클릭하시고 다시 속성에 오셔서 너비
속성에서 너비 역시 20픽셀로 맞추시고 확인. 텍스트는 지우기까지. 너비는 20픽셀, 텍스트는 지우기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버튼 간의 간격만 일단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으로 가실 거예요. 이제 블럭으로 가실 거예요. 조립하셔야죠. 지금 디자인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블럭 조립해 주실게요. 조립소로 이동하실게요. 자, 그럼 블럭 조립소로 이동하셨으면 저희 이제 왼쪽 보여지는 그 블럭들 배치하신 블럭 여기 스크롤 좀 내리셔야 되면 내려주시면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촬영부터 한번 사진 찍는 촬영으로 먼저 조립하실게요. 촬영 버튼. 촬영 클릭하셔서 블럭 펼쳐주시고 촬영을 클릭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블럭입니다. 촬영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촬영을 클릭했을 때. 자, 촬영을 클릭했을 때 블럭 놓으셨다면 이제 촬영을 누르면 사진이 찍혀야죠. 그렇죠? 사진은 카메라에서 하죠. 일을. 카메라 클릭해 주세요. 카메라 1 클릭해 주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호출 카메라 사진 찍기 가져오실게요. 호출 카메라 사진 찍기 가져오실게요. 자, 그리고 조립. 하면 촬영을 클릭했을 땐 카메라에서 그죠? 사진 찍기 명령 만들어 주셨으면 그럼 이제 사진을 찍은 후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카메라 1 클릭해 주세요. 카메라 클릭. 그럼 카메라 사진을 찍은 후에 가져오실게요. 조립소로 가져오실게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 이미지가 보여지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에서 사진 찍은 후에 이미지 블럭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자, 이미지 블럭 클릭하셔서 진한 초록색 지정하기 블럭 중에 이미지 사진 값을 보여지게 할 거니까 이미지 사진 값 찾아주세요. 지정하기 이미지 사진 값. 지정하기 이미지 사진 값. 네, 그대로 조립하신 다음에 지금 요 사진값은 사진값 그대로 버려주세요. 카메라, PNG 지금 텍스트 보여주시죠? 그대로 버려주세요. 휴지통으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미지 클릭하셔서 지금 가져오셨죠? 사진값. 예. 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카메라 10 찍은 후에 사진값이 어떤 사진값이 보여져야 되냐면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값이 보여져야죠. 그쵸? 그러면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리실게요. 요 이미지, 카메라 핸들러 위에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 거기에 가져오기 이미지, 그 카메라에서 찍은 이미지 가져오기가 보여지세요. 그래서 이미지 가져오기 그대로 가져오셔서 드래그 하셔서 조립.
이미지 가져오기. 자, 그럼 이제 갤러리 클릭해 주세요. 자, 갤러리 블럭 클릭하셔서 갤러리 블럭에서 위쪽으로 스크롤, 혹시 아래쪽에 있으시면 위쪽으로 갤러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실행될지 이제 명령 넣어 주실 거예요. 갤러리 선택 후에 가져오실게요. 갤러리 선택 후에. 그럼 갤러리를 터치해서 이미지가 보여지면, 그죠? 갤러리에서 선택된 항목을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선택해서 보여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미지 1에서 그 사진 값을 뭘로 할지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값 다시 찾아주세요.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값. 이미지 블럭 클릭하셔서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값 가져오셔서 뒤에 있는 카메라 PNG는 이렇게 드래그 휴지통으로 버려주시고 지정하기 이미지 사진값 조립하신 후에 자, 갤러리로 다시 클릭해 주세요. 갤러리. 우리가 갤러리를 터치해서 보여지는 사진 중에 내가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사진이 보여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갤러리 선택된 항목으로 이 흐린 초록색 블럭에서 갤러리 선택된 항목 아래쪽에 있네요. 스크롤 조금 내리셔서 갤러리 선택된 항목 찾아주세요. 갤러리 블럭에서 갤러리 선택된 항목. 갤러리 선택된 항목 그대로 가져오시고 조립. 그래서 조립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위에 연결을 제가 클릭해서 AI 컴패니언 다시 QR코드를 한번 스캔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수정하실게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거 뭐 보실 게 없이 그냥 저희 간격 주신 거라, 그쵸? 간격 뭐 80픽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20픽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지시는데요. 일단 촬영을 제가 터치를 해서 촬영을 클릭했을 때, 터치했을 때 사진 앱이 실행이 되고요. 사진기 카메라가,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볼게요. 찍었고요. 확인.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보시면 여기 회전 촬영 갤러리 보여지시는데 갤러리까지 우리 하셨잖아요. 갤러리를 지금 근데 사진을 잠깐만 찍은 걸 보시면 지금 가로로 찍어서 뉘어서 보여지시죠. 요것도 회전해서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회전하셔야 되고, 그쵸? 갤러리를 터치했을 때 내 갤러리로 이동이 돼서 내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했을 때, 터치했을 때 사진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때에 따라서는 사진이 돌아가서 보여지는 사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회전해서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회전 블럭은 아직 조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건 일단 회전값이 있어야 하고요. 회전값은 우리가 변수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변수에서 클릭하셔서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 찾아주세요. 전역 변수 만들기, 이름 초기값.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은 클릭하셔서 회전값으로 바꾸실게요. 회전값으로. 전역 변수 회전값으로 이름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럼 바깥쪽 클릭해서 이제 회전값의 그 초기값은 수학에서 0으로 가져오실게요. 자, 그럼 만들어주신 이제 회전값, 초기값은 0이에요. 그럼 그 초기값 0에서, 사진을 이렇게 돌리시는 걸 보면 90도로 돌아가죠. 회전 버튼을 눌렀을 때, 그쵸? 90도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90도씩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회전을 클릭해 주실게요. 회전. 블럭에서 회전. 자, 거기 회전을 클릭했을 때, 처음 언제 회전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언제 회전을 클릭했을 때. 회전을 클릭했을 때, 이제 변수 클릭. 변수 클릭하셔서 지정하기 어떤 값으로 보여지는 어떤 값으로 보여지는 블럭 찾으실게요. 지정하기 값. 자, 지정하기 값 그대로 가져오시고 요 항목 클릭하셔서 펼치셔서 우리 만들어 놓으신 전역 변수 회전값으로 요 클릭하셔서 전역 변수 회전값으로 변경해 놓으실게요. 전역 변수 회전값으로. 자, 그리고 조립해 주시는데 이 전역 변수 회전값 지금 여기 회전 초기값은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진이 누워있든 뭐 아니면 똑바로 서있든 뭔가 회전을 하려면 거기서 90도씩 계속 돌아가게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학 블럭으로 가셔야죠. 90도씩 계속 더 할 거죠. 그러니까 수학 블럭에 클릭하신 다음에 더하기 블럭 찾아주세요. 회전값 값에 90. 자, 더하기 블럭 가져오실게요. 조립소로 가져오시고 자, 이제 뒤에 더하기 하실 숫자는 수학 클릭하셔서 0 가져오실게요. 0. 그리고 90으로 수정해 주세요. 90. 그리고 조립. 뒤에 값은 90도씩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90씩 더 저희 지금 초기값 0에서
90도, 그 다음 더하기 90 하면 180도, 270도, 90, 90씩 더해서 360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90 조립해 주셨으면 앞에 와야 되는 값은, 앞에 와야 되는 건 전역 변수의 회전값이 되겠죠. 그쵸? 회전값이 되겠죠. 자, 그럼 변수를 클릭하셔서 가져오기 찾아주세요. 가져오기 어떤 값, 가져오기 옆에 펼쳐주시면 전역 변수 회전값 저희 만들어 놓으신 거, 그쵸? 이렇게 전역 변수 회전값. 그럼 요 처음 회전값에서 계속 90을 더하라 라는 블럭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죠.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전역 변수 회전값 옆에 조립하실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기존 그 회전 값에서, 회전 초기 값은 0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속 90, 90 더해서 사진이 90도씩 회전되도록, 저희 카메라에 회전 버튼을 눌렀을 때 생각해 보시면 90도씩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회전되는 거 확인되시잖아요. 그대로 수학 블럭을 가져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전값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회전된 각도로 보여지게 하셔야죠. 이미지가. 그쵸? 이미지가 보여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1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1 클릭하셔서 지정하기 이미지 1 값에 회전 각도 값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미지 1을 클릭하시면 지정하기 이미지 1의 회전 각도 값.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제로 회전되게 보여지게 하셔야 되니까 회전 각도 값을 가져오실 거고요. 아래쪽에, 회전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회전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뒤에 연결해 주셔야 되는 것. 그 이미지 회전은 전역 변수 회전값만큼 그 회전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변수를 클릭하셔서 가져오기 변수를 클릭하셔서 가져오기 블럭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가져오기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조립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펼침 단추 클릭하셔서 전역 변수 회전값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그 회전값만큼 그러니까 회전된 각도로 보여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연결이, 지금 촬영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잠시만요. 연결이 중간에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끊겼어요, 지금.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회전을 터치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90도 더하기 90도씩 회전되는 거 확인이 되세요. 그리고 역시 갤러리에서 뭔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을 때 얘는 똑바르네요. 그냥 얘도 회전이 되는지 확인. 이렇게 회전 촬영 다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류 없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스마트폰 앱으로 다시 한번 설치 파일 다운 받으시는 방법 잠시 안내 드릴게요. 위쪽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실게요. 지금 방금 전에 사진이 이제 지금 보여졌어요. 그렇죠? 사진이 보여졌을 때 카메라가 이제 원래 지금 요렇게 세로로 다시 이제 뒤로 가기를 제가 눌러보면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이게 다 껴버려요. 앱이 다 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다시 그 처음 이미지 값이 보여져서 다시 촬영 버튼이 보여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앞서서도 계속 반복하셨던 블럭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스크린에서 스크린 1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실게요. 자, 그럼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셨으면 이제 이미지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1에 블럭 클릭하시고 이미지 1에 사진값 찾아주세요. 이미지 1의 사진값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값. 자, 그럼 그대로 가져오셔서 조립하시면 이제 이 카메라 PNG는 방금 전에 우리 그 사진 벡터 그래픽 다운받으신 그 카메라 파일명이잖아요. 그대로 두시면 되죠.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이제 간단하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 사진 값으로 보여지게 만드신 거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연결이 또 끊겼네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끊겼죠? 예, 다시 촬영을 눌러서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고요. 사진을 촬영을 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전 다 되고요. 갤러리에서 사진 불러오는 것까지 확인되셨으면 이제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형태는 회전으로 보여지네요. 이 이미지는 지금 고정이 안 됐네요. 회전으로 보여지네요. 예, 촬영에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일단 촬영과 갤러리 회전 버튼 보여지는 것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자, 이제 추가를 하실 건데 지금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이트에서 이미지 가져다가 아이콘 사용하실 때 이제 스마트폰 앱 처음 코딩 만드실 때 지금 저희는 다 텍스트로 만드셨잖아요. 갤러리 디자인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디자이너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 버튼들을 회전이나 촬영, 갤러리 이렇게 지금은 문자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몇 개 받으셔서 지금 회전이나 촬영, 갤러리, 이미지를 받으셔서 한번 여기 얹어 보실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부분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앱으로 다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에 새 탭 추가하실 거예요. 새 탭 추가. 새 탭 추가하셔서 아이콘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여러 군데 있어서요. 많이 좀 다녀보시긴 해야 되는데, 예, 클릭하셔서 플랫 아이콘으로 한번 검색해 보실게요. 플랫 아이콘으로 입력해 주세요. 플랫 아이콘. 각 사이트마다 조금 특징이 다른데, 그러니까 무료로 아이콘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보시고요. 플랫 아이콘 검색하실게요. 플랫 아이콘 검색하실게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간단하게 디자인 조금 다르게 만드신다면 플랫 아이콘 자, 주소 확인하실게요. 주소 지금 예, 여기 아래쪽에 www.flatcon.com 예, .com으로 끝나는 플래티콘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이콘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게 아이콘을 검색하실 수 있게 상자 보여지세요. 자, 거기에 이제 각각 단어를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미지를 원하시는 대로 검색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클릭하셔서 아이콘 검색 상자에 첫 번째 카메라 아이콘으로 검색해 보실게요. 카메라 아이콘. 첫 번째 카메라 아이콘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카메라 아이콘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자, 카메라 아이콘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럼 거기에서 사용하실 그 카메라 회전되는 요 그 화살표 있는 회전 아래쪽으로도 쭉 내려보실게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실게요. 더 내려보시면 최근에 추가된 게 아니라면 올라온 게 돌아가는 화살표 형태의 회전 형태도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클릭해서 이미지가 제가 찾았던 게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고요. 얘는 좀 사진을 회전한다기보다는 카메라 회전 같은 느낌이지만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 요 아이콘으로 한번 다운받으시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요 아이콘으로 클릭하셨을 때 클릭해서 이렇게 확대시키셨을 때 또는 다른 아이콘도 상관없으세요. 회전되는 방향, 화살표 방향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셨을 때 저희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회전 무료 아이콘이라고 옆에 보시면 PNG 펼침 단추 보여주세요. 그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픽셀 형태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대로 받겠다 그러시면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무료 다운로드 클릭. 자, 그럼 바탕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앱 인벤터 폴더에 그대로 저장해 주세요. 프리 아이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료 아이콘, 개인이 쓰실 땐 무료 아이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 아래쪽에 받으신 건 X 눌러서 닫으실 거예요. X. 그런데 이제 저처럼 영상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는 저작자 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작자 표시 꼭 적어주셔야 돼요. 설명란에. 근데 저희 개인이 쓰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거는 X 눌러서 닫으실게요. X 눌러서 닫아주세요. 이미지 뭐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어요. 회전 찾으셔서 다운 받으시고 무료 다운로드로 받으시고 X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회전은 찾으셨으니까 이제 여기에 아이콘 위에 다시 카메라 아이콘 지워주세요. 카메라 아이콘 지워주세요. 그리고 버튼이라고 검색해 보실게요. 버튼으로 검색해 보실게요. 버튼으로 검색해 보세요. 버튼으로 검색하실게요. 자, 그럼 버튼 검색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촬영 버튼으로 쓰실 만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여지세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란 점이라든가 뭐 빨간 점, 원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다양한 버튼들이 이렇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촬영 버튼으로 사용할 만한 거 사각형도 괜찮으시고요. 원하시는 걸 하나 찾아주실게요. 촬영 버튼으로 올려주실 걸 찾아보실 거예요. 저희는 위쪽에서 제일 위쪽에 그냥 바로 보여지는 카메라 촬영 버튼 이 버튼으로 지금 빨간 원으로 보여지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형태도 지원됩니다. 여기 원하시는 대로 하나 클릭하실게요. 가운데 외곽선 있는 윤곽선 보여지는 이미지로 하나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PNG 요 그대로 클릭 초록색 아이콘 클릭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그대로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이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면 이제 아래쪽 인터넷 다운받으신 모두 표시는 X. 자, 그리고 이 이미지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X. 자, 이제 하나만 더 검색하실게요. 위에 버튼에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갤러리로 검색해 보실게요. 갤러리로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갤러리 아이콘으로 쓸만한, 예, 보시면 그냥 멀리 안 가겠습니다. 그냥 저희 여기서 첫 번째 줄에 혹은 두 번째 줄에 뭐 이것도 좋고요. 아랫줄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거로 하나 선택하실게요. 위쪽에 저는 색상 클릭하셔서 이렇게 갤러리 그대로 png 다시 클릭 무료 다운로드 자, 그럼 여기 지금 얘도 프리 아이콘으로 이름이 시작하니까요. 얘는 지우시고 갤러리라고 프리 아이콘 다 지우셨으면 영문으로 아이콘 저희 올리셔야 되니까 아이콘 2라고 적으실게요. 영문으로 아이콘 2라고 적으실게요. 위에 프리 아이콘으로 들어가는 앞에 그 회전하고 이름명 시작하는 게 같아서 그냥 아이콘 2로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장 다 되셨으면 아래쪽 인터넷 다운받으신 거 X 왼쪽 하단에 X 모두 표시 옆에 X 눌러주시고 탭은 닫기까지 클릭. 자, 그럼 저장해 주신 그 아이콘들을 이제 연결해 보실 건데요. 디자이너에서 이제 하나씩 그 스크린 앱 이름부터 변경하시고 조정하실게요. 자, 스크린 1을 클릭해 주세요. 스크린 1을 클릭해 주시고 스크린 1에 속성에 오셔서 앱 이름 찾아주세요. 앱 이름 지워주시고 카메라로 변경하실게요. 앱 이름은 카메라로. 이건 다운받으시는 앱의 이름이 카메라로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카메라.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 클릭. 앱 이름은 카메라로 지정하시고 아래쪽으로 배경 이미지 찾으실게요. 배경 이미지. 예, 그리고 조금 더 내리실게요. 예, 아이콘. 스크린 닫기 애니메이션 아래쪽에 아이콘 찾아보실게요. 아이콘 클릭. 클릭하셔서 아이콘은 저희 그냥 지금 그 받아 놓으셨던 카메라 PNG로 확인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 그래서 아이콘은 카메라 저희 처음에 받으셨던 픽사베이 아이콘 카메라 아이콘으로 그대로 연결해 주셨어요.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에서 회전을 클릭해 주세요. 회전을 클릭해서 원래는 조금 시간이 되면 높이나 너비도 좀 수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바로 저희는 이미지 연결하실게요. 회전을 클릭하셔서 속성의 이미지, 높이 너비 아래쪽에 이미지 찾으실게요. 이미지 없음입니다. 클릭. 파일 올리기로 클릭. 자, 파일 선택해 주세요. 파일 선택 클릭. 자, 그럼 거기에 프리 아이콘 회전 클릭하시고 열기. 확인 눌러주세요.
자, 업로드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촬영, 컴포넌트에서 촬영을 클릭하시고, 촬영 이미지 연결하실게요. 촬영 이미지 클릭. 속성에 촬영 이미지 클릭해주세요. 속성에 높이와 너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하셔서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로 클릭. 파일 선택. 파일 선택 클릭. 촬영 버튼으로 사용하시려고 받으신 거 클릭. 버튼 클릭. 열기. 확인을 클릭. 확인을 클릭. 자, 이제 갤러리 뷰어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컴포넌트에서 갤러리 클릭하셔도 되죠. 갤러리 클릭. 자, 그럼 이미지 너비 아래에 이미지 갤러리입니다. 이미지 클릭하셔서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선택 클릭해주세요. 파일 선택을 클릭. 자, 아이콘 2로 열기. 아이콘 2로 열기. 확인 클릭. 확인 클릭. 자, 그럼 이제 이때는 각각의 저희가 텍스트를 다 입력해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보여지세요. 실제 스마트폰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으시면 텍스트는 다 지우셔야죠. 갤러리 텍스트 지우시고, 갤러리 텍스트 지우시고, 뷰어에서 촬영 혹은 컴포넌트에서 촬영 텍스트도 지우시고, 컴포넌트에서 회전 촬영 클릭하셔서 회전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회전 텍스트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버튼들의 글자가 보여지지 않도록 회전도 지워주세요. 텍스트 지워주세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이제 요 위에 사진과 그 다음 버튼 아래쪽에 간격을 조금 더 주셔도 되고, 버튼 크기를 좀 줄여서 양 옆으로 더 배치가 좀 넓게 되도록 하면 좋은데요. 저희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빌드 클릭하셔서 APK 파일로 받아보실 거예요. APK 파일로 클릭할게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신 건 APK 파일로 클릭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제가 MIT 그 앱을 다시 실행해서 QR코드를 한번 터치해서 읽어볼게요. 읽혀주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시하고 다운로드로 터치하시고요. 이제 다운로드 완료 보이시면 열기 터치하시면 돼요. 열기 위쪽에. 자, 그리고 설치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그 실행 파일 APK 파일이 설치가 되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네, 바로 가기 금방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완료 눌러서 저는 홈으로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홈으로 나가서. 그랬을 때 보여지는 게 P0719가 아니라 카메라 앱으로 이렇게 보여지시고요. 아이콘 지금 연결하신 그 사진 그대로 올려주신 거로 보여지시고, 앱 이름도 확인이 되세요. 이 카메라 앱을 터치했을 때 지금 디자인 만들어 주신 대로 회전, 그 다음에 촬영, 그 다음에 갤러리
그래서 갤러리 터치에서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 회전, 가져온 사진은 다시 회전, 내가 다시 촬영을 원하시면 다시 촬영 버튼 터치. 그래서 허용, 처음엔 허용해 주셔야 돼요. 허용. 자, 그럼 이제 촬영, 카메라가 실행이 되면 그대로 사진 찍어주시고 확인 터치하셔서 불러온 이미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한 게 이제 요 아래 저 레이블 추가해서 높이를 조금 더 주신다면 한 80픽셀에서 9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버튼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튼들도 간격을 조금 더 벌려서 양옆 하단의 아래쪽에 배치가 되도록 좀 바꿔주시거나 크기가 너무 크다면 크기 좀 줄여주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촬영 버튼 눌렀을 때 뒤로 가기 터치했을 때 여기 지금 요 이미지 연결한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네요. 회전이 이렇게 되네요. 저희 연결된 건.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홈 버튼 눌러서 홈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요. 나중에 다시 그 본인이 다운 받으셨다면 항상 마무리는 APK 파일까지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얘는 그대로 삭제할 거예요. 설치 삭제를 하고요. 설치 삭제를 하고 확인 눌러서 설치 삭제를 하고요. 내 파일에서 보통 삼성 폴더에 있으시죠? 내 파일에서 삼성이나 LG 본인 그 메모리 열어주신 다음에 메모리에서 설치 파일 다운받으신 건 APK 카테고리에도 있으세요. 내장 메모리 열어서 찾으셔도 되지만 APK 설치 파일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0721 APK 설치 파일도 지금 용량 자리 차지하죠. 그러니까 길게 눌러서 요거까지 마무리 삭제. 연습이시니까 그대로 삭제하시면 되세요. 휴지통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저희 완성되셨으면 이제 뭐 디자인 조금 수정하시거나 간격 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다운 받으셨다면 설치 파일은 반드시 마무리로 삭제 꼭 해주시면 되세요.